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요리사 출신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요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 흔치 않은 메뉴로 가게를 시작하셨고, 직영으로 매장을 20개까지 확장하셨다가 사업은 체질에 안 맞는다며 다 정리하시고, 지금은 제가 원장으로 있는 요리학원 건물과 경기도에 원룸 건물 2개만 가지고 계세요. 이제는 사람 상대하는 거 지친다고 관리인 두고 어머니랑 강원도에서 작게 농사 지으시고요. 저는 중학교부터 중국에서 요리학교를 다니며 유학 생활을 했고 대학을 마치고 나서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던 날 만났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제가 입국일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부모님께서 저를 데리러 오지 못하셨고 저는 괜찮다며 혼자 낑낑대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철역에서 짐을 옮기다가 너무 힘들어서 계단 밑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도와주겠다면서 먼저 짐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더라고요. 제가 왜소했던 터라 덩치도 크고 힘도 세 보여서 보자마자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바로 감사의 뜻으로 제가 차 한 잔 대접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중국에서 유학을 했던 터라 한국에는 친구도 없었고 저에게 상냥했던 남편에게 저는 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본인이 만족하며 다니기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늘 누구에게 의지하기보다도 스스로 해결하기를 선호했기에 남편이 잘 벌든 못 벌든 그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제가 더 벌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은퇴하시고 창업을 준비 중이셨고 시어머니는 평생을 주부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연애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저희 집과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던 중 앞으로 양가 어른을 어떻게 모실지에 대한 얘기가 은연중에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사하면서 모은 돈이 좀 있어서 어머니와 둘이서 시골에서 농사짓고 여생 보낼 만큼은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바라는 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축약해서 얘기하시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시부모님 또한 창업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니 걱정 말고 아이들 응원만 해주자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된 듯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부모님과 얘기하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관상을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장사하면서 현금 매출이 유독 적게 나오던 매장이 있었다고요. 거기서 현금 훔쳐가던 직원이 딱 저렇게 쥐상, 뱀상이었다면서 맘에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3년을 만나면서 저를 속이거나 한 적 없었고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한국에서 무언가 시작하려고 할 때쯤에는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고 저는 제 전공을 살려서 창업하기보다는 안전하게 학원을 운영하는 쪽으로 생각했고 대출을 받는 대신 아버지에게 매달 수익의 일정 부분을 드리는 조건으로 아버지 건물의 학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상가 공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버틸 생각하면서 이때 오픈해야 무권리의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오픈 가능하다고 판단하셨는지 생각보다 수업 스케줄은 금방 가득 찼습니다. 제가 주로 가르치는 메뉴 또한 점심부터 야식까지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메뉴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 학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쯤 시댁에서 제가 가르치는 메뉴와 동일한 메뉴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준비하시더라고요. 큰 브랜드였기에 저기서 믿고 진행해도 되겠다 싶기도 했고 도움이 필요하셨으면 저한테 미리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명 브랜드에다가 근처에 비슷한 메뉴를 하는 곳도 없었고 저렴한 조건의 상가에 꽤 크게 오픈을 해서 장사가 곧 잘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사가 좀 잘 되면 점주들 중에 간혹 자기가 잘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렇게 본사의 관리 소홀이니 뭐니 하면서 시비를 거시더니 가맹해지를 하시고 직접 운영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자기 운영을 시작하신 탓에 기존에 받아둔 재료를 다 쓰고 나니 어디서 어떻게 재료를 소싱해야 운영이 가능한지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저에게 혹시 좀 도와줄 수 없는지 묻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공짜로 부탁하는 게 미안했는지 조심스럽게 부탁했지만 저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흔쾌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수업이 없는 날이면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며 직접 일해서 10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자기들도 그 정도는 다 안다며 누구는 1년 동안 놀았는 줄 아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직접 얘기 안 하고 남편이 저한테 부탁한 게 이런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이 열심히 하신 건지 제가 투입이 되어서 그런 건지 가맹점으로 운영할 때만큼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정부 규제도 완화되면서 반년 정도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슬슬 다시 손을 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2호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저랑 남편이랑 같이 운영을 하라고요. 월급은 300만 원씩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학원에서 수업료만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나오고 컨설팅 비용은 별도로 받는데 남편과 제가 생활비를 각출해서 쓰고 각자 돈은 각자 관리하다 보니 잘 모르시는 듯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 현재 수입에 대해서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상당히 언짢다는 말투로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혼자 잘났으면 다냐고요. 가족끼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데 지 혼자 잘났다고 발 빼는 게 어딨냐고 이기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가맹해제하고 가게 위험할 뻔한 것 제가 다 도와드렸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이 아주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건 자리가 좋고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어차피 잘 될 거였는데 제가 와서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라고요. 그래도 어른들인데 단칼에 면전에다 대고 거절하기는 좀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하고는 남편과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하는 얘기는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이 돈을 좀 모아두신 것 같으니까 저보고 빌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 퇴직금이 2천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 시댁에서 번거랑해서 2호점 차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2호점에서 일할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매장이 하나 있으니까 잘 되는 거지 2호점 차리고 근처에 누가 비슷한 걸로 하나 둘씩 오픈하기 시작하면 위험하다고요.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 솜씨는 확실하다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왜 니네 부모님 솜씨냐고 망할 뻔한 거 살려놨더니 너도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2호점 하면 처음엔 좀 도와줄까 했는데 제 그동안의 노고를 부정하는 걸 보고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배우고 싶으면 학원 등록하라고 했더니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내 꿈위에서 살겠다는데 그게 왜 이기적이고 본인들 꿈만 꿈이냐고 했더니 할 말이 없는지 A씨 그러면서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부모가 중요하면 나랑 이혼하고 부모랑 장사나 하라고 했더니 남편도 그러자고 저 없으면 못 살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니 아버지께서 노발대발 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집 구석은 처음부터 면상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서요. 아버지는 시댁 식구들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다음날 바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매일같이 부동산을 돌아다니시면서 한 달 만에 시댁가게 기준으로 도보 5분 거리 이내의 동서남북으로 상가 4개를 매입하셨습니다. 아버지 계획을 여쭤보니 시댁에서 하던 프랜차이즈 입점시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쯤 시댁은 남편 퇴사하고 퇴직금과 1호점에서 난 수익,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2호점을 오픈한 상태였고 박살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본사에 연락해서 입점하고 싶다고 하니 본사도 당한 게 있어서 흔쾌히 진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교육도 직접 받으시고 오랜만에 주방에 서니 재밌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매장 하나는 직접 운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4개월도 안 걸려서 매장 4개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앞세워 각종 홍보로 금방 손님을 전부 다 분산시켰고 시댁의 2호점은 오픈과 동시에 파리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호점 손님까지 싹 다 뺏어오는데 시간은 3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학원 마무리하고 한 번씩은 시댁의 가게 앞으로 지나갑니다. 제 도움은 부정하며 본인들의 노고로만 일궈냈다고 믿었던 매장 저녁 시간이 텅 비어있는 걸 보니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오며 가며 구경하는데 결국 2호점은 1년도 걸리지 않아 폐점하더라고요.
직장일은 남편은 손님 없는 1호점으로 매일 출근을 해서 부모와 싸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다 싶었고, 저희 매장으로 가서 음식을 포장해서 1호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3명의 면상이 아주 보기 좋게 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손님 없다고 굶지 말고 식사하면서 일하라고요. 그렇게 포장해온 음식을 테이블 위에 꺼내놓자 시모는 이년저년 소리를 지르시고 시부는 털썩 주저앉아서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남편은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용서도 가족일 때나 하는 거라고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서 1호점도 폐점하더라고요. 옆집 사장님께 여쭤보니 시모가 화병이 나면서 가게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서 폐점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0.5초 정도 우리 집이 너무했나 싶었지만 곧바로 뿌린 대로 거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매장 4개 다 권리받고 정리하신 후에 다시 귀농하셨습니다. 역시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생기나 봐요.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